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탁과 증권 담당하고 있는 위지원 실장입니다. 금융부문 역시 크레딧 저하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하향 기조가 완화됐고 또 PF 리스크 영향도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신용도 방향성을 좀 전망해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아웃룩과 워치리스트 분포는 부정적 하향 검토 8건, 긍정적 상향 검토 3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부정적 하향 검토 8건 중 5건은 PF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는데요. PF 부담이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경감된 증권 캐피탈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PF 사업성과 가계 부문으로까지 확대된 연체율 상승으로 여전히 건전성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역시 통상 대주금융기관에 비해 EOD 발생이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악화가 계속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정적 하향 검토 중에는 보험사도 2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제도에 대한 대응력 약화가 나타난 상황에서 향후의 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일부 중소형사에서 부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용도 방향성에는 크게 2가지 요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직 남아있는 부동산 PF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입니다. PF의 큰 불은 꺼진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본 PF 관련 부담, 그리고 기존 부지 자산의 정리 지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PF 외의 사업이 탄탄하지 못한 업종이나 업체들에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취급된 본 PF 만기가 대부분 올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신용대출 건전성 지표 역시 상승 곡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는 등 아직은 금리 하락에 따른 건전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 가계신용대출이 PF 사업을 대체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면서 2013년 이후 갑자기 취급됐던 개인신용대출에서 부실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영향이 대출 만기까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금리와 정부의 정책 효과입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인하 기조를 보이는 금리 또 유동성 공급 영향으로 연체율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고금리 지속 시기가 상당히 길었고 금리 상승 폭도 컸기 때문에 건전성에 반영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금융권의 실적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PF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이나 비주거 시설, 그리고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신용형 회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분간은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은 신정부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배드뱅크나 새출발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과 내수진작 등을 위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경우 사실 규모나 대상 면에서 당장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당장 올해 하반기에까지 영향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정책 등 신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다양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캐피탈 신용카드, 생명보험에 대해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신탁, 캐피탈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PF와 가계신용대출에서의 건전성 이슈가 여전히 크고 생명보험의 경우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 하락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 저축은행과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크레딧 아웃룩도 부정적인데요. PF가 건전성뿐 아니라 영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 전환 전에는 실적이나 재무구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에 증권과 캐피탈에 대한 전망이 변경됐습니다. PF 부담이 경감된 점이 주요했는데요. 증권의 경우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 모두 기존 비우호적에서 중립적으로, 캐피탈은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반면 아웃룩, 크레딧 아웃룩은 중립적으로 변경됐습니다.
부동산 신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사는 6개사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교보자산 신탁,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2개사에 대해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교보자산 신탁의 경우에는 202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지속됐습니다.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 비율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책준 관련 우발 위험과 수주 실적 위축으로 사업 기반이 크게 약화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신탁 계정 대여금 투입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재무 부담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차입형 개발 신탁까지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무 안정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경우 책준형 사업장 부실은 2023년부터 지속되는 상황이고 또 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신규 수주 실적이 크게 위축된 점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 유의미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는 있지만 재무 안정성 지표도 저하세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운데 그림의 신탁개정대 잔액을 보시면 신탁개정대 잔액이 2022년 말 2.6조 원에서 2024년 말 7.7조 원으로 5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한 신탁개정대의 70%가 고정 이하 자산이었습니다. 신탁사의 자금 투입이 주로 사업 성과가 미흡한 현안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일부 신탁사의 대규모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대비 순고정이하 자산 비율이나 부채 비율 등 재무 안정성 지표 저하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은 14개 신탁사의 분기 손익입니다. 책준형 사업장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실적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흑자를 기록한 분기도 일부 존재하지만 주로 대손 비용을 덜 인식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로 신탁 보수는 신규 수주 감소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책준 리스크에 대해서 최근에는 성격이 조금 바뀌고 있죠. 네, 과거에는 준공을 위한 자금 투입 부담, 즉 신탁 개정대 증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기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 대지급 관련 소송 부담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수주 사업장의 책준 기한이 상당히 도래했기 때문에 잔여 사업장 수는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용등급을 보유한 신탁사를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책준 사업장 수는 2023년 말 166개에서 작년 말에는 57개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준공을 위한 신탁개정대 투입 부담은 크게 경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책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 대지급 부담이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책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PF 잔액은 23년 말 0.7조 원에서 작년 말에는 1.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책준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최근 1심 소송 결과 신탁사가 패소하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PF 원리금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입니다. 책준형 개발신탁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주 실적이 과거 대비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차입형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이 더딘 도시정비 사업이 수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수익 기반은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연 수익이나 신탁 개정 때 이자 수익 등으로 신탁 산업의 수익 창출력 약화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규 신탁사 설립 등으로 인해서 신탁사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고 또 이에 따라서 현 수준의 저조한 수주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 기반 악화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수주 실적이나 수익성, 재무 건전성 모두 저하됨에 따라서 우선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고요. 특히 책준형 관리 부담이 높은 신탁사의 경우 신용도 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책준 미이행 관련 소송 경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1심 패소한 신탁사들의 경우 모두 항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심 패소 누적에 따른 공탁금 납부, 소송 충당 부채 인식 등으로 재무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환경 개선 여부는 보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수주 감소에 따른 수익원 부재는 신탁 산업 전반의 문제로 신 개발 신탁 시장의 회복 여부, 신규 수익원 창출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등급 변동은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단기 등급이 A1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증권 업종으로 전환된 이후 대출 감소와 유가증권 증가 등을 통해서 자산 부채의 구조적 매칭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증권금융 한도 등을 통한 유동성 대응력의 구조적 우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사는 투자 중개와 운용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수혜로 투자 중개 부문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또 금리 하락에 따라서 채권 평가 이익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IB 부분 역시 PF 채무 보증이나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수익이 2023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고 무엇보다 PF나 해외 자산에서의 손실 인식이 크게 줄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까지도 상반기까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들어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IB 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PF나 해외 부동산 관련 손실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전통 IB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이익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운용 부문의 경우에는 1분기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 이후에는 다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운용이익 증가폭은 상반기 대비로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아직은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B 부문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가 크지 않아서 수수료 수익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PF 대손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들어 운용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대형사와의 실적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수익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대형사인 삼성, 키움,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발행 어음 인가 신청을 하는 등 초대형 IB 증권사의 적극적인 영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일부 중형사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를 향유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수익원 다변화가 쉽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운용 부문 실적 의존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크레딧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부동산 영업 기반 차이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양극화와 부실 PF 정리 과정이 지속되면서 IB 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가 향후 실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권업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부실 PF 적립 과정에서 저하세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렇지만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매분기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면서 손실 반영 수준은 상당 부분 제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PF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또 서울과 비서울,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부담입니다.
하반기에 만기 도래 예정인 비수도권 비주거 본 PF 익스포저가 많고 비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취약한 업체들의 경우 올해에도 대손 부담이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 신용도 전망입니다. 건전성 지표의 추가적인 저하 압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증권의 경우 올해 초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발표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리 완화 기조 속에 늘어난 유동성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내 역할 강화 등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 영업순수익의 약 3, 40%를 차지하는 투자증계 부문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PF 대손 부담이 완화되면서 IB의 실적 회복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 부문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시 실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운용 이익 증가 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IB 부분에서 단순히 PF 대손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증권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초대형 IB는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기반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증시 브로커리지 경쟁력, 해외 투자 접근성, 부동산 PF 취급 여력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PF 시장 악화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PF 관련 제도 강화 영향이나 종투사 NCR 제도 개선 등 규제 변화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에는 SK증권은 증권담보대출에서의 추가 부실 가능성, 순위 사채를 통한 자본 비율 대응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자본력이 잘 관리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대형사인 메리츠와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국내의 PF와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확대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한 실질적인 건전성과 자본력 관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신탁과 증권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혁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캐피탈 산업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 총 4개 캐피탈사의 등급 또는 전망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 3개사는 등급 또는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고 1개사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이 A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MG캐피탈은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원 가능성이 반영됐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개선에 시장주의 재고 및 포트폴리오 위험 완화 전망이 더해지면서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케이카 캐피탈은 모회사인 케이카와의 안정적인 영업 연계를 기반으로 부실 발생률이 감소했고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대응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등급 전망이 BBB 안정적에서 BBB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에코캐피탈은 기업보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면서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실적의 변동성이 커진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어 캐피탈 업종의 최근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업황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2024년에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이 강화된 이후에는 2025년 1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익성을 살펴보면 조달 비용 상승과 높은 대손 부담으로 인해 2024년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 부동산 PF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A급 이하 캐피탈사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부터는 대손 비용과 투자금융 손실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건전성을 보면 하단 우측의 그래프와 같이 부동산 PF 사업성 악화와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A급 이하 캐피탈사들의 지표 악화가 더 가파른 편입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캐피탈 산업에서 주요 크레딧 이슈인 부동산 P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의 PF 건전성 강화 정책과 각사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하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AA급과 A급 이하 캐피탈사 모두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AA급은 24년 1분기 말 81%에서 25년 1분기 말 56%로, A급 이하는 104%에서 78%로 양적 부담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브릿지론 축소폭입니다. 본 PF보다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리스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성 지표는 부진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다르게 비수도권이나 주거의 물건의 분양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캐피탈사들의 PF는 지방 및 브릿지론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 유의 이하 정리가 순조롭지 않은 캐피탈사들은 사업성 악화에 따라 유의 이하로 추가적으로 전이되는 부담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당금 적립률도 낮은 편으로 추가적인 대손 부담 역시 존재합니다. 우측 그래프와 같이 요주의 이하 여신 대비 PF 충당금 적립률은 AA급 21%, A급 이하 16%로 다른 업권보다 낮습니다. 향후 브릿지론과 지방 물건 비중이 큰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캐피탈 업권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척됨에 따라 수익성 및 건전성 하방 압력이 전년 대비 완화되었고, 관련 잠재 리스크 역시 상당 부분 기존 신용등급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높은 조달 여건 또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PF와 개인 신용대출 부분의 리스크는 당분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리한 영업 환경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련 영업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시종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탈사들의 경상적인 이익 창출력과 PF 구조조정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업권 전반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사의 PF 익스포저 정리 성과, 개인 신용 대출 차주의 질적 구성, 연체율 추이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업체는 발표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캐피탈 업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